네, 16명 최종 합격의 비밀은 바로 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작년 12월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열차 승무원 공채가 열렸죠. 물론 계약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온 채용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면접 전형이 미루어져서 결국 이번 주 면접 봐서 금요일날 발표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준비 기간이 길어져서 다른 지원자들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런 긴 준비 기간은 물론 나태해질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번 채용은 전국적으로 서류 경쟁률부터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59명의 지원자들이 서류 합격을 했고 실제 모집은 총 3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종 합격 11명 그리고 예비 합격 5명 이렇게 총 16명의 기적과 같은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결과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기에 나온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류 경쟁률 뚫는 게 어렵지만 서류만 합격하면 최종까지 약 4, 5대 1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만 하면 최종 합격을 잡기가 생각보단 수월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소서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계획서가 추가되면서 다소 까다로워졌지만 전형이 정말 혼신의 혼을 갈아가면서 정말 이 자소서 첨삭부터 면접 준비,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이번 면접의 특이사항은 늘 진행되어 왔던 롤플레잉을 주제로 한 토론 면접이 없어지고요. 그 대신 열차 승무원 안내 방송을 읽는 부분이 추가되고 기존의 심층 면접은 유지되며 질문의 항목이 더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공통 개별 질문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면접에 대한 준비사항의 정도에 따라 이 합격자가 반드시 갈리게 됐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토론 면접이 사라져서 사실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저희가 미리. 이게 면접 직전에 안내가 돼서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건 롤플레잉 주제로 답변 연습했던 건 반드시 공통 혹은 개별 질문으로 나온다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면접에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땐 답변을 잘하면 합격의 포인트, 점수 따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롤플레잉 질문을 기본으로 역대 열차 승무원 기출문제 모조리 몽땅 모아서 준비시켰고요.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제가 직접 전부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임기응변할 수 있는 즉석 답변을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답변 연습을 주도했고요. 동시에 하루에 3분간 자연스럽게 환하게 웃는 연습, 미소 영상 촬영도 제가 개별 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 모두 참여시켜서 열심히 매일같이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긴장되고 조금은 떨리는 면접이지만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덜 형식적이고 덜 딱딱하고 덜 긴장된 모습 속에서 더 서비스인다운 친절한 따뜻한 편안한 모습으로 면접관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합격의 포인트 중에서 하나를 자연스러운 말하기 표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면접 준비를 미리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끄듬 처리도 잘 안 되고 딱딱하고 발성, 호흡 이런 부분이 정말 엉망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목소리로 더 효율적인 그 표현과 전달을 위한 그 딜리버리 연습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이런 보이스 트레이닝은 제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반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정말 3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수업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라이브에 참여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어느 정도 승산, 강점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합격의 포인트를 생각해보면 자기소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직접 다 만들어 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 좋은 답변도 있지만 내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편안하게 들었을 때 이 지원자의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꼬리 질문으로 유도되고 우리는 미리 이 질문에 대한 대비를 해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자신감 있게 더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그 지원 이력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에게 요청해서 받은 정확한 정보,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의미 있는 그 이상의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합격자의 나이를 보면요, 24살부터 34살까지 그 합격자 나이의 폭은 정말 다양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여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34살의 지원자가 가장 높은 나이, 그리고 24살의 지원자가 가장 어린 나이, 그리고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32살이 가장 높은 나이, 그리고 26살이 가장 적은 나이였습니다. 물론 제 합격생들의 기준이고요. 실제로 합격자를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케이스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력, 경험, 교육상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무조건 3개 다 채우면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서류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어떤 경력의 개수가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류 합격이라는 천운을 얻고 난 이후에는 어떤 면접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실력과 이미지와 분위기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그런 느낌? 경력상 또 3개를 다 채운 사람은 2명에 불과했고요. 2개를 채운 사람 2명, 나머지는 전부 1개 이상 하나 채웠습니다. 그리고 0개, 무경력자는 전혀 없었고요. 물론 직전에 정규직 채용에서는 제 합격생 중에 무경력자가 있었습니다. 경력 제로로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 있습니다. 오해 마세요. 경험은 대부분 2개 이상 채웠고요. 교육상은 예외 없이 3개를 모두 채웠습니다. 또 대학교 정규 과정을 졸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3개를 채우는데 어렵지 않고 서비스 관련된 전공을 한 분들은 훨씬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 경력에 대한 부분도 카테고리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단순 증빙 가능한 서비스 아르바이트부터 백화점 라운지, 판매 사원, 영화관 근무, 콜센터 근무, 지상직, 경마장, 항공승무원 출신, 군인까지 정말 그 경력이 다양했고요. 사실 그 경력 어떤 곳에서 얼마나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게 자기소개에서 어필이 되어서 꼬리 질문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 되는 계기가 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키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150 후반에서 170 미만, 전체적으로는 160 중반의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요. 남자 지원자 같은 경우에도 170 이전의 합격생도 있고요. 180이 훌쩍 넘는 훤칠한 키의 합격생도 있습니다. 이번 채용 기준이고요. 그래서 어떤 키에도 큰 어떤 제약이나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수는 아무래도 서울 KTX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합격생의 대부분도 서울 KTX고요. 또 수서에 SRT 친구도 있고 부산의 KTX 합격생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채를 준비하면서 제 한 가지 목표는 전국에서 테디쌤이 가장 많은 합격생을 꼭 만들어낼 거다라는 이 목표가 있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저를 믿고 함께 따라와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마지막 면접 당일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감사한 결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의 합격생뿐만 아니라 탈락자들의 후기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 알고 계시죠? 그쪽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후기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직 공채는요, 작년 상반기에 기획해서 나온 공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승무원 인력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엔 조만간 정규직 공채로 한 번 더 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준비라는 게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 2달가량의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원래라면 정말 1, 2주 만에 바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면접에 가야 되고 그래서 탈락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경력, 경험, 교육상 채워두고 면접 준비하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저에게 요청해 주시면 면접부터 자소서 그 모든 부분의 취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고 도와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스튜디오 테디 12기 4월 중순에 시작할 예정인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모든 학생들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고요. 그리고 탈락한 친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 보내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정말 전략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를 반드시 낼 수 있는 지원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부분을 쌓기 위해 조급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바로 어제죠.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 체험형 인턴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19명의 최종 합격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총 10명의 최종 합격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류 합격 과정부터 최종 합격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다음번 채용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최종 합격 10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테디에서 총 8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부 첨삭 후에 특별 클래스로 참여한 지원자가 총 2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얼마나 서류를 합격했고 그만큼 최종 합격 퍼센티지,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스튜디오 테디에서는 총 16명의 서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3개월 이상 정말 열심히 수강했던 학생이고요. 또 많게는 1년 이상 수업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접에서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남들보다 자신 있는 컨디션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 이외에도 외부에서 첨삭을 받았었죠. 그 학생들 중에서 총 8명이 서류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면접에 보낸 학생의 수는 저희 서류 합격자 스튜디오 테디 16명과 외부 첨삭 합격자 8명, 그리고 특별 클래스만 참여했던 2명의 학생을 통틀어서 총 26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최종 합격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테디 16명 중에 총 8명 합격했으니 최종 합격률의 퍼센티지는 50% 되겠고요. 자, 특별 클래스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20% 합격률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실력에 준비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 수치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류 합격자들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최종 합격자들의 나이까지 공개했는데 사실 나이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는 해당 부분 제외하고요.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드린다면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번 인턴 채용에 합격했다라는 거, 나이의 범주는 다양하다. 그래서 나이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약직 채용에서 38가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표를 한번 보실게요. 대부분 경력이 최소 1개 이상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경력이 0개인 친구도 있습니다. 딱 1명인데 케이스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그 경력을 보면 개인 카페부터 패스트푸드점, 화장품 가게, 항공사 지상직 경력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근무했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일단 증빙 가능하면 오케이. 자, 경험은 대부분 2개 이상이고요. 여기에는 봉사활동, 체험 실습, 그리고 아르바이트 짧게 했던 것도 가능하고 어떤 교육에 참여했던 거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육사항은 보시면 모두가 3개 꽉꽉꽉 채워서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큐 패스, 열차 객실 승무원 강의를 직접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서류 합격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봤는데 약 한 20% 정도만 원큐 패스 강의를 들었다라는 거. 그래도 아무래도 회사에서 밀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들어두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이 2가지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데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탈락자들이 못 적어서 탈락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 자체에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한 명이 서류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같이 서류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글의 솜씨, 어떤 가치관 이런 거가 맞지 않으면 탈락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합격자들의 자소서는 직접 제가 다 첨삭을 했으니까 딱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탈락했던 사람들도 못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가 어떤 게 합격을 위한 그런 완벽한 기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2번, 3번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글이던 혹은 불합격자의 글이던 사실 굉장히 최선의 글을 제출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 테디에서는 총 40명에서 50명 사이의 학생들이 이제 서류 지원을 했고요. 외부 첨삭을 통해서는 약 30명 정도 제가 첨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24
24명 정도 합격을 한 거죠. 자, 16명과 8명. 그리고 사실 일단 저는 서류의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KTX나 SRT 부산지사로는 추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산 지역, 대구 지역 학생들도 KTX 서울이나 SRT 서울로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총 100여 명의 서류 합격자가 나왔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19명 채용이니까 합격률이 5대1 정도 된다. 5대1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이었다. 면접 과정은 지난번 채용과 동일했습니다. 기간제 채용과요. 자,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면접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꽤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어떤 질문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면접자들의 목소리가 작으면 면접관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외국어 성적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대놓고 물어봤어요. 물론 모든 조에게 물어봤던 건 아니지만 특정 지원자에게 외국어 성적을 물어보고요. 만약에 외국어 성적이 없다라고 답했다면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차 승무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외모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스펙에 대한 기준도 점점 높여가고 있다라는 걸 어떤 반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좀 갖추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의 열차 승무원 지원자분들이 항공 승무원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또 많기 때문에 외국어 스펙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조에 총 6명, 면접관은 4명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착석해서 자기소개, 보통 대부분의 조가 첫 번째는 자기소개하고요. 이렇게 공통 개별 질문 받다가 안내방송문 하나 읽게 됩니다. 총 이제 5가지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두 공개를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열차를 타서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탑승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녹음본을 따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인상의 호감을 이렇게 사로잡는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될 거다라는 거. 그만큼 목소리와 딕션, 발성, 그리고 목소리의 톤, 전달력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이 호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내방송문 읽을 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은 또 방송이잖아요. 어나운스먼트. 그래서 막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어떤 목소리 발성 신경 쓰면서 최대한 어떤 나의 또 좋은 이미지를 방송문 읽는 그 순간에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한 2-3주 정도는 이 안내방송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진짜 뭐 이거 읽을 때만큼은 프로 같아 보이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문은 제가 저희 학생들이 받은 질문을 싹 다 모아봤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열차 승무원 기출문제 영상이 있잖아요. PT 1, 2, 3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90% 이상 나왔습니다. 롤플레잉은 제가 수업에서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PT를 따로 만들어 올리진 않았지만 롤플레잉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적지 않게 나왔고요. 모든 조마다 몇 명 이상은 롤플레잉 질문을 받았는데 또 그 롤플레잉 질문이 어떤 판가름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또 까다로운 질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돌고 돌려서 굉장히 질문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살짝 정신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 그 핀트를 놓쳐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또 대부분 많이 탈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핀트 잡아서 거기에 핵심에 맞게 던져주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를 버무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롤플레잉이 이번 또 면접에서 가장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주간 3개월간 수업을 진행할 때 롤플레잉에 대한 기준을 좀 크게 잡아두고요. 한 항공승무원과 열차승무원 이걸 다 포함해서 질문을 한 80개 정도 이렇게 완전 뭐 다다다닥 샥샥샥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질문 외의 것을 받게 되더라도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좀 충분히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또 배우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할지 감이 올 겁니다. 뭐 딱 한 가지 또 팁을 정확하게 드린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인 다운 마음과 태도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
외국어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외국어 성적을 물어봤고 외국어를 잘 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외국인 승객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이 임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제 수업하면서 발성과 발음,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섬세하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력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면접장에서 일반적으로 떨리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답변을 외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고 서비스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전달력뿐만 아니라 면접 답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원자에 대한 신뢰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사심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부분의 열차 승무원 지원자들 여러분들도 솔직히 찔릴 건데 항공 승무원 하고 싶은데 채용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어떤 사실들, 탑승 이용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답변을 체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열차 승무원 지원 동기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SRT가 아닌 KTX, KTX가 아닌 SRT에 대한 확고한 지원 동기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KTX와 SRT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용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불편했던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답변 준비도 많이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는 기본적인 애티튜드입니다. 이제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본인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거죠.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총 질문이 6개에서 7개, 8개까지 다다다닥 받게 되면은 사실 한두 개 정도는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핀트 놓치는 순간 동문서답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질문에는 본인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실과 정보가 기반되어 버무러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꼭 열차 승무원으로서 포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결론은 명확하게 내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개가 빠졌네요. 미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답변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껏 웃고만 나와라. 그렇게만 해도 합격한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이 답변도 열심히 했겠지만 정말 많이 웃고만 나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고 그만큼 잘 웃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미소가 더 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면접관에겐 호감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마스크를 끼고 있고 긴장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머리도 굴리면서 미소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5분, 10분씩 미소 영상 하면서 뭔가 답변을 하는 것들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답변을 고민하지 않고 나는 웃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접 준비를 해두신다면 사실 합격률이 대폭 정말 많이 올라가죠. 자, 물론 면접을 제대로 못했는데 못 봤는데 합격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죠. 하지만 그 운이 언제까지나 따라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실력으로 운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그렇게 스튜디오 테드에서는 총 8명이고 자, KTX 서울 4명, KTX 부산 1명, 그리고 SRT 서울 3명 이렇게 8명입니다. 그리고 외부 특별 클래스의 경우에는 KTX 서울 2명 이렇게 총 10명이 최종 합격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총 10명 정도 저와 함께 특별 클래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합격자들의 어떤 공통점 2명이지만 한번 보면 일단 목소리 좋고 답변 준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서비스에 대한 경력 경험 많아서 기본적으로 답변 속에 나의 서비스 마인드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 똑부러지는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우선 3개월 이상 많게는 1년 가까이 수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항공사, 열차, 그리고 일반 기업 다양한 분야의 기출 문제들을 본인의 소재로 많이 활용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조금 더 침착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합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는 답변도 중요했지만 목소리와 표현력, 침착함, 여유로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채용 인원 중에 50%가 넘어서 사실 저도 어제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저에게 참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열차 승무원 반에서도 합격생이 꽤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있고요.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아무나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서류 기회가 낮은데 그게 어려운데 서류를 합격하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봤을 땐 면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쉽죠, 사실. 이제 현재 스튜디오 테디 12기 수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반이 1개월 추가 연장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3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7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될 것 같고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지 영상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분들은 겐톡으로 주셔서 미리 어떤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조만간 이 체험형 인턴 채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내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에서 잘 준비해 두시고 서류 탈락자들은 또 서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최종 탈락했던 친구들은 다시 면접 준비 제대로 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모쪼록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체험형 인턴 최종 합격의 비밀은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열차 승무원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합격시키는 테디쌤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네요. 얼마 전이죠. 열차 승무원 체험형 2차 인턴 결과 발표가 났습니다. KTX SRT 전국에 걸쳐서 총 50여 명 채용 예정이었고 제가 총 16명의 최종 합격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스튜디오 테디 저희 학생 9명이 합격했고요. 외부 첨삭과 특별 클래스를 통해서 만난 우리 학생들이 7명 최종 합격해서 총 16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17명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실 최종 합격 예정자 중 한 명이 동점자가 나와서요. 화상으로 오늘 월요일 날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까지 합격한다면 17명의 새로운 신화를 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열차 승무원 채용에 참여해서 진행을 했는데 총 52명의 정말 수많은 합격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체험형 인턴에서도 전국 19명 채용해서 총 10명을 합격시켜서 50% 이상 합격률을 만들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5가지의 합격자 공통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잘 귀 기울이시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조금 스펙을 알려드리면요.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스펙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경력이 제로인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총 5명의 학생이 경력이 0, 빵, 제로였습니다. 아마 정규직 채용이었다면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난번 정규직 채용에서 경력 제로인 친구 합격생 저희 스튜디오 테디에서 나온 적이 있죠. 그런데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대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사항은 3개 안 채운 사람 1명도 없었고요. 모두가 가득 채웠고 경험은 최소 2개에서 많게 대부분은 3개를 채운 상황이었습니다. 표를 보면 충분히 이해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키 같은 경우에도 160 초반에서 170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런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면접에서 어떻게 판가름이 나게 됐는지 그걸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 번 채용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면접 전형에서는 자소서와 경력 경험 교육사항은 어떻게 보면 평가에서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력 경험 교육 자소서에 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아주 소수 있지만요. 거의 없습니다. 50명 중에 1명 정도 질문 하나 정도 받을까 말까이고요. 제가 봤을 땐 면접관들의 개별적인 점수의 합, 평균이 여러분들의 최종 합격을 판가름 짓는 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류 점수는요, 이 점수 차이가 뭐 1점, 2점 굉장히 미비하지만 면접에서는 5점, 10점 이렇게 차이를 팍팍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면접관 1명이라도 본인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비호감이라 생각해 점수를 팍 깎아버리면 이건 100% 탈락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이죠. 면접관은 총 4분이 계십니다. 물론 안에 코레일 관광개발 관련 직원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 초빙한 일일 면접관이죠. 아마 뭐 관광업계, 서비스업계, 그리고 호텔 쪽 관련된 교수님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어떤 답변이나 애티튜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가장 잘 간파해서 준비시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고요. 자, 합격의 포인트 5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는 거의 모든 조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자기소개를 다 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해라 라는 요청사항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소개를 딱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인상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에서 본인의 경력과 강점, 가치관이 잘 녹아들어서 면접관 귀에 쏙쏙 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의 첫 스타트가 마지막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최종 합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롤플레잉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롤플레잉 질문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조에서 몇 명 이상은 무조건 롤플레잉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 롤플레잉 질문은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의 차이가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열차 승무원의 전문 업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서 열차 내 모든 승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논리적으로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저희 합격생들 대부분은 제가 준비했던 강의했던 롤플레잉 영상을 정말 10번, 50번, 100번 이렇게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 영상을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게 답변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안내 방송문입니다. 이번 안내 방송문은 지난번과 다른 안내 방송문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읽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읽었다면 이번에는 새로운 지문을 면접관이 직접 선택해주면 그걸 읽게 되는데 이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유 있게 안내 방송처럼 또박또박 정확하게 천천히 읽는 것. 그리고 가장 합격의 포인트 중 하나는 면접관과 이렇게 눈을 좀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것. 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앞에 두고 안내 방송을 들려드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제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연습을 시켰는데 그것이 면접관의 마음에 통했는지 안내방송, 자기소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기에서 점수 플러스 알파 먹고 모든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이 합격으로 이어진 것 같다라는 것이 어떤 저의 추측이자 확신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면접관의 귀를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적인 자신감 있는 목소리. 지난번에는 면접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지만 이번에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한다는 것이 그냥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게 편안하게 잘 전달되는데 묵직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노트북을 보고 있던 면접관이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합격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이러한 부분은 자기소개 안내방송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차렷 인사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답변을 할 때에도 이런 점이 본인의 매력, 강점으로 돼서 면접관의 기억에 참 좋게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갔을 때 뭐 100점 만점이라면 10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게 만드는 그런 마법과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략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는 것. 이번에 면접 질문에서 가장 특이사항은 굉장히 깁니다. 전주가 굉장히 길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그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살짝 핀트를 놓치거나 딴 생각을 하면 그냥 질문이 훅 지나가 버려서 면접을 완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잘못 답변하는 경우 혹시 다시 되묻는 경우 혹은 동문서답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 그리고 답변을 하다가 많은 경우 이런 친구들은 모두가 탈락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승무원 면접의 어떤 특징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질문을 길게 자초지정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열차 승무원으로서 볼 수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다 머릿속에 파악하고 그 답변이 정리되어 있어야 아, 이걸 묻는 거구나, 아, 이것과 이거를 합쳐서 묻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답변을 자신감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에 정확하게 경청해서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해주는 것, 그게 합격의 포인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차 승무원 전문 과정은 스튜디오 테디 12기에 처음 개설이 되어서 약 저희 학생들이 4개월가량 저와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총 6명의 친구들이 벌써 최종 합격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스튜디오 테디 7기, 8기, 9기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면접 수업을 오랫동안 저와 함께 계속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후기 보시면 알겠지만 최장 16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저랑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땐 면접 실력이 확고하게 편안하게 자신감 있게 자리 잡혀 있다면 열차 승무원 면접은 사실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수월하게 합격을 할 수 있다
합격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 클래스에 참여한 지원자들도 합격생의 대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계속해서 숙지하고 정말 열심히 본인의 강점과 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했다 생각하고요. 그들 또한 저와 함께 좋은 인연으로 첨삭을 통해 서류 합격을 하고 그리고 특별 클래스 통해 최종 합격을 하게 돼서 정말 제 제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뿌듯하고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체험형 인턴이 또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정규직 공고, 우리의 목표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 테디쌤 유튜브에 소개되는, 블로그에 소개되는 그 합격자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해서 열차 승무원이라는 그 어렵지 않은 꿈 우리가 실력으로 만들어서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아이폰 13으로 바꿔가지고요, 시네마틱으로 영상 촬영해보는데 뭔가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자,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승무원 KTX SRT 기간제 계약직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종 합격 KTX SRT 서울 부산 통틀어서 8명, 그리고 이번에 계약직에서는 예비 합격이 있습니다. 예비 합격 총 6명, 이렇게 총 14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 총 8명 중에서 4명은 스튜디오 테디 학생,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4명은 특별 클래스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예비 합격자 6명 중에서 4명이 저희 스튜디오 테디 학생, 그리고 2명이 특별 클래스 참여했던 친구들입니다. 최종 합격자 중에서는 직전에 인턴을 했던 친구가 총 3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합격자에서는 직전에 인턴을 했던 친구가 총 2명이고요. 모든 학생들은 교육사항 3가지를 다 채웠고요. 그리고 대부분 경험사항도 3가지를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은 1개부터 3개까지 다양하고, 사실 이번에 정규직 채용은 경력 경험 합쳐서 3개가 되었고 기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관련성이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격생의 경우에는 여자 기준으로 30살까지 있었으니까요. 여전히 나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최종 합격자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고, 나아가서 학교 같은 경우에도 4년제 출신, 2년제 출신, 그리고 학점은행제 출신까지 정말 블라인드 면접에 걸맞게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번 정규직 채용이죠.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인턴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지원하는 지원자들, 무조건 저는 정규직 열차 승무원을 원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소서 지금 작성 기간이 여유가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6개월이라는 제한도 없고 경력 경험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경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친구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이고, 실제로 이제 인턴에 합격했던 저희 27명의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상 경력이 0인 친구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20명 조금 넘게 이렇게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최종 합격 8명, 그리고 예비 합격 6명, 총 14명이라는 정말 꽤 큰 숫자죠. 저에게는 이번 채용에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한 30-40% 이렇게 합격률을 만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좀 면접 특징이 있었는데 면접관 분들께서 마지막에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하세요 라고 답변을 했던 친구들이 좀 탈락을 많이 하고요. 오히려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 질문들의 난이도도 굉장히 이번에는 낮았고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또 오히려 정말 잘하고 제가 합격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떨어진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서, 만약에 최종 그 질문에 좀 답변을 하고 면접 시간을 길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다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또 안내방송이 지난번과는 또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나운스먼트, 목소리, 표현력, 발성, 발음 이런 거 좋은 분들이, 그리고 또 글을 잘 읽을 줄 아는 분들, 천천히 차분히 읽을 줄 아는 분들이 합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딱 들었을 때 목소리가 참 좋다, 발성이 좋고 발음이 좋다라고 하는 보이스의 강점이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을 많이 했고요. 미소나 표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번에 예비 합격한 친구들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게 정규직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합격하면 정규직으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정규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해서 그 공백이 생기는 게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 합격 1번, 2번, 3번까지는 2년 안에 채용이 가능하니까요. 충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정규직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이제 걱정 내려놓고 더 마음 편하게 정규직 지원에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한 건 면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좀 부족하고 좀 답변의 어떤 숙지도, 어떤 자신감 많이 더듬는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사실 최종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레일 건강개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냐도 중요하고, 서비스 마인드, 고객 서비스 역량,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런 걸 잘 녹여서 차별화된 답변을 만들고 차별화된 스토리텔링과 목소리와 표현력,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최종 합격하려면 면접관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점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53명의 최종 합격, 그리고 14명이 추가되면서 67명 이렇게 됐네요. 물론 최종 합격자만 한다면 6명이 빠져야겠지만 저는 예비 합격도 사실 최종 합격과도 같고 굉장히 대단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번에 또 정규직에서 좋은 결과 내서 곧 최종 합격 80명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소서 열심히 쓰시고요. 자소서 첨삭 필요한 분들은 제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리고 또 특별 클래스죠. 온라인으로 제가 여러분들 면접에 필요한 모든 기업 정보 분석, 면접 준비, 답변 가이드 어떻게 작성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첨삭, 그리고 이제 서류 합격했을 때 원데이 클래스까지 실제 여러분들 면접을 실전으로 똑같이 봐드릴 거고 안내방송까지 잡아드릴 거니까요. 정말 서류 합격할 것 같고 할 자신 있고 서류 합격했을 때 무조건 최종 합격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 보고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규직 채용이니까 모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21년 한 해 동안 총 5번의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올 한 해만 68명, 68명의 열차 승무원 합격생을 만들었습니다. 모르겠네요.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드디어 지난 목요일이죠.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 정규직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자, 우선 전국의 KTX SRT 열차 객실 승무원 33명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스튜디오 테디 안에서는 총 11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최종 합격은 9명, 예비 합격은 2명. 그리고 스튜디오 테디 내에서 저와 함께 오랜 시간 공부하면서 훈련받고 완벽한 실력으로 최종 합격을 한 친구가 총 7명, 그리고 외부 특별 클래스로 함께 했던 친구가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도요, 전국에서 33% 이상의 합격률을 만들어냈고요. 무엇보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채용 합격자를 토탈 계산하면요, 바로 78명, 이렇게 약 100명에 가까운 합격자를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와 함께 열심히 해준 친구들, 저를 믿고 찾아와줘서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룬 친구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기간제에는 총 14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물론 기간제 합격생들의 스펙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목표가 정규직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번 정규직 합격자들의 스펙 그리고 면접 분위기, 조금은 달라진 코레일 관광개발의
면접 느낌,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정규직 채용 면접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채용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언가 빡빡해지고 딱딱해진 느낌, 조금은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느낌입니다. 면접관님들께서도 조금 압박 질문을 위주로 많이 하셨고요. 꼬리 질문, 그리고 외국어 자기소개 질문, 이렇게 조금은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면접 경험이 꽤 많지 않은 분들은 이런 기나 분위기에 눌려서 아마 제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 쉽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질문 자체는 막 엄청 특별한 질문이 나왔던 건 아닙니다. 기존의 기출문제 내에서 대부분이 나왔던 게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전보다 다르다 보니 조금은 그 면접이 더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외부 면접관님들도 참여하셨지만 회사 내부 직원분도 한 분 면접관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합격자 자체가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그대로 인턴 객실 승무원 했던 1, 2차의 지원자들, 그리고 기간제를 했던 지원자들, 하고 있는 지원자들, 최근에 합격한 지원자들, 이런 분들의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의 국내 항공사, 외항사 이런 분들의 서류 합격률도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그만큼 서류 합격도 힘들었을 거고요. 면접장에서 면접 경쟁률도 이전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제시하는 이제 서류 지원자들 경쟁률을 보면요, 최종 합격자 대비 서류 지원자 자체를 봤을 때는 경쟁률이 거의 90대 1, 100대 1 가까이 됩니다. 물론 서류 합격률만 봤을 때는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 되는데요. 그런 거 봤을 때 서류 합격을 하고 나서도 좀 면접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탈락으로 이어졌을 때는 너무 조금 아쉽고 아깝고, 또 한편으론 해당 지원자가 정말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항공산업이 힘든 틈을 타서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의 수요가 많이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 경쟁률도 꾸준히 높은 것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면접의 분위기도 꾸준히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면접장의 분위기를 정의해 본다면, 면접 실력이 없고 웬만한 멘탈을 가지지 않았다면 버티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면접 질문은 개별적으로 보통 3개, 4개를 받았고요. 특정 조에서는 1명, 2명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조금 과하게 많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어떤 지원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 채용과 똑같이 안내방송이 진행이 됐습니다. 안내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안내방송이었고, 몇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읽는 구조였습니다. 자, 이번에 특이사항 중 하나는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벗고 얼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스튜디오 테디에서 합격했던 친구들은요, 면접 훈련을 적게는 3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 서류 합격은 제가 30명이 훨씬 넘게 합격시키고 특별 클래스를 함께 진행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조금 면접 실력이 확고히 좀 준비된 사람들이 위주로 대부분이 합격했다는 것은 조금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규직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5번째 채용, 이걸 위해서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가 더 값지고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경력, 경험, 교육사항, 그리고 스펙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큐 패스 철도 전문가 과정 있죠, 그걸 수료했는지 안 했는지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경력, 경험 2개 합쳐서 3개, 그리고 교육사항 3개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꽉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전체 11명의 합격자 중에서요, 9명이 인턴 승무원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원큐 패스는요, 오히려 11명 중에서 3명밖에 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항에 대학교 교육 혹은 서비스 안전 관련 교육으로 적은 것 또한 충분히 최종 합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서류 합격 자체도 일반 생 초보
없고 이런 열차 승무원 관련 경험이 없는 분들이 서류 합격하기도 어려웠지만 실제로 서류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합격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면접 자체가 인턴 승무원들 그리고 계약직 승무원들 이런 분들과 함께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본인의 기량을 다 보여주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턴 승무원 지원자들이요, 이전 채용에서 열심히 준비했고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합격도 했고 지난 4개월 동안 실무 현장에서 투입되어서 근무 경력을 쌓아왔고 그만큼 지식, 태도, 기술이 일반 지원자들보다는 월등히 높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턴 객실 승무원 채용이 또 한 번 뜨게 된다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22년도에 열차 객실 승무원 최종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턴 승무원을 하셨던 분들의 노고를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제가 21년 동안 총 5번의 열차 승무원 채용을 책임지고 진행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반기 기간제 인턴에서 16명, 두 번째 인턴 승무원 1차에서 10명. 이때는 전국에서 50% 이상의 합격률을 만들어냈죠. 자, 세 번째는 인턴 승무원 2차에서 총 17명.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네 번째 21년도 하반기 기간제 채용에서 총 14명. 마지막 하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11명. 한 해 동안만 68명의 합격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합격생을 만들었다는 것이 사실 믿기지 않고요. 제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나라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올해 이전에 합격자 10명까지 포함하면 총 78명입니다. 저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힘들었고 지원자들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합격자를 만들어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합격할지는 대번에 보입니다. 정말 보여요. 면접에서 자신감은 물론이고요, 겸손함을 겸비하되 본인만의 확고한 서비스 마인드와 가치관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대화하듯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내용을, 경험을 100%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력과 표현력이 필수이고요. 그 과정에서 전달되는 무기인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거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긴장되는 면접장 속에서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시고 매일같이 훈련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영상 촬영해 보고요,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셀프 피드백에서 개선점은 개선하고 고쳐 나가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소개, 열차 승무원 지원 동기, KTX SRT 지원 동기, 롤플레잉, 그리고 일반 제가 안내해드렸던 열차 승무원 기출 문제, 그리고 여러 기본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꼬리 질문과 압박 면접에 대한 준비까지 여러분들 이거 철저하게 해두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안내 방송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안내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발음, 발성, 목소리, 표현력, 전달력, 그리고 실제 안내 방송을 했을 때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자연스러움과 실력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제 항공사 채용이 본격적으로 뜨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열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동안 열차 승무원의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히 있을 겁니다. 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한 그 발판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항공 승무원이라는 경력이 열차 승무원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에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고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밑바탕, 걸음이 됩니다. 올해 열차 승무원이 되지 못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곧 1월 달에 스튜디오 테디 15기가 개강을 하고요. 또 열차 객실 승무원 기본 과정에 대한 온라인 특별 클래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 체험형 인턴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합격생 수 공개하겠습니다. 전국 총 48명 채용이었죠. 그 중에서 KTX, SRT, 서울, 부산, 전국을 통틀어서 총 23명의 합격생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전국 채용 5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3명 중에 15명이 스튜디오 테디 정규 수료생, 그리고 나머지 8명은 외부 첨삭 그리고 특별 클래스 수강 수료생입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가볼게요. KTX 서울이 13명, KTX 부산이 7명, 예비 1명 포함이고요. SRT 서울 2명, SRT 부산 1명, 이렇게 총 23명 합격했습니다. 23명 중에 2명은 예비 합격이지만 1번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체험형 인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전까지 총 합격자 수가 제가 78명이었거든요. 설마 이번 채용에 100을 채울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었는데 살짝 기대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체험형 인턴 22년 상반기로 인해서 총 101명을 채웠습니다. 101명. 정말 의미 있는 숫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진짜 그 영혼을 다 갈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현실이 되네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번에 우선 제 합격생들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나이대 분포는요 23살부터 29까지 있고요. 이번 체험형 인턴에는 30살 이상의 합격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정규직 그리고 체험형 인턴 2차의 경우에는 34살의 여자 합격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우연찮게 30대 합격생이 없는 거지 아마 전체 48명 중에서 30대 분은 반드시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냥 채용된 인원의 어떤 연령대가 우연찮게 이렇게 좀 20대 위주로 구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 합격자 중에 전문대 일반 4년제 대학교를 수료하지 않고 학점은행제 수료한 친구가 2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서류 합격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고등학교 졸업이 마지막 학력인 친구도 서류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정말 블라인드 채용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력, 경험, 교육상. 경력, 경험은 지난번부터 합쳐졌죠. 그리고 교육상은 3가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은 3가지를 모두가 채웠고요. 경력, 경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경력, 경험 구분을 짓지 않고는 최소 2개 이상은 모두가 작성해줬고 대부분 3개를 가득 채우라고 저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력, 경험을 2개 합쳐서 2개를 채웠던 3개를 채웠던 그것과 상관없이 경력이 제로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즉 4대 보험을 들어서 근무했던 경력이 없더라도 체험형 인턴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실제 정규직을 지원할 때도 이런 트렌드가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6개월 이상 정식 경력이 이제는 없어도 열차 승무원, 인턴,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 승무원까지 도전하고 합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총 101명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보다 확실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죠. 자, 이번에 경쟁률을 보시면 KTX 서울의 경우에는 27대 1, 이로써 가장 높았고요. SRT 부산의 경우 13대 1, 이로써 가장 낮았습니다. SRT 서울의 경우에는 19대 1이었고요. KTX 부산의 경우에는 16대 1이었습니다. 실제로 SRT 같은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의 서류 합격자 배수를 딱 3배만 끊었었는데 이번 체험형 인턴에는 KTX, SRT 할 것 없이 약 4.5대 1 정도로 동점자까지 포함시켜서 서류 합격자 수가 그래도 꽤 있었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면접에서도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애매한 포지션의 경우에는 탈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조에 1명 정도?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에서 내가 1등이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스튜디오 테디 제가 서류 합격자를 38명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전체 외부 첨삭까지 합치면 60명이 넘었었죠. 그래서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만 생각해 본다면 약 40%의 확률로 면접에 가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스튜디오 테디 15기 같은 경우에도 서류 합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부분
14기, 13기, 즉 한 6개월 정도 면접 경력과 경험을 꾸준히 쌓아온 분들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막 수료한 15기 학생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조금은 14기, 13기보다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면접 실력과 여유,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형 인턴 5월에 입사를 하고요. 6개월 근무하는데 이것이 끝날 시점과 맞물려서 계약직, 정규직 이와 같은 조금 더 큰 규모,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채용이 진행될 것 같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체험형 인턴 합격생을 만들면서 또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블라인드 면접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면접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서류 합격만 보았을 때는 정말 학력, 나이 정말 보지 않는다라는 거. 학교, 전공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글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경력, 경험, 그리고 경력, 경험, 교육상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보이스,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 실제 최종 합격자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목소리, 보이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외부 학생들도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이제 특별 클래스에서 현장에서 원데이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말투와 느낌, 표정, 그런 친구들은 정말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정말 중요하고 현장에서 제가 보는 느낌은 10중 8구 적중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경력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경력이 없었던 친구도 경험만 넣어서 이제 서류 합격, 최종 합격까지 했고, 정규직에서도 이제 개월수라는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번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4대 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감 있게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서류는 최선을 다해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서류 합격이 귀중한 만큼 면접에서 그냥 무조건 내가 1등해서 최종 합격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숫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카페, 지상직, 안내데스크, 일반 사무직 등 뭐 정말 다양한 범위의 업무 경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꼭 서비스 관련 막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본인의 강점이 무엇이며 얼마나 빠르게 업무를 습득하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차내 고객 안전, 만족, 서비스 이런 질서를 책임질 수 있는지를 면접에서 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요, 체험형 인턴을 이전에 했던 친구들의 서류 합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 실제 제 학생 중에서는 체험형 인턴 했던 친구가 2명이 합격했는데 2명 모두 SIT는 KTX, KTX는 SIT 교차로 지원을 했고요. 그 2명 중에서 1명은 이번에 체험형 인턴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의 난이도는 굉장히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20분간 면접이 진행됐고요. 한 조의 질문 3개, 자기소개 포함해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기소개를 물어보지만 약간 변형된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조도 있었다라는 거. 본인의 강점을 넣어서 자기소개해보세요. 그런데 그 강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자기소개는 강점과 경력들을 어필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제가 준비해드렸던 기출문제 내에서 거의 100%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질문을 자신감 있게 좀 보여주기만 하는 거, 거기만 집중했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확실히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외워서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잘한다라는 건요, 여러분 완벽하게 외워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면접에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일부러 더듬기도 하고요, 일부러 뜸을 들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여유고 진짜 같거든요. 실제로 너무 격양되어서 정말 기계처럼 외웠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탈락을 하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좀 일목요연하게 또 듣는 입장에서 잘 이해되도록 답변을 한 경우에는 합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게 안내방송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내방송을 계속 새로운 걸로 면접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내방송문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지만 또 새롭게 보는 문구로 인해서 당황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하는 상황 속에서 표정, 대처 방법, 표정, 미소, 목소리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결국 실력이다.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뭐 열차랑 항공은 다른데 열차 번호가 274 있다면 274가 아니라 274 이렇게 읽는다고 하고요. 이제 출 도착 시간의 경우에는 12시 이전에는 11시, 12시 이렇게 하고요. 오후로 넘어가면 13시, 14시, 19시 이런 식으로 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 산업마다 다른 거고요. 표현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이제 현직자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접에서 좀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면접 질문이 평이하고 좀 쉬웠다. 사실 그런데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의 면접관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난이도를 높게 생각하고요. 그냥 정말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의 질문을 다 준비한다면 설령 쉽지만 준비 안 된 답변, 설령 어렵지만 준비 안 된 답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더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냥 서류 넣었다가 합격을 하고 면접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다가 면접장에서 결국에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나와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저는 본인 스스로가 이유를 모르는 합격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정말 간절한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공은요, 정말로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성공 경험의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실패했더라도 다음번에 그 합격을 위한 하나의 과정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합격한 스튜디오 테디 15명 합격생 중에서는 지난번에 탈락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100% 합격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를 하고 갈고 닦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소중한 우리 학생들의 합격 인증 이런 카톡창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열정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취뽀, 나아가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승무원 정규직 채용 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서 이번 정규직 채용에서 저희 스튜디오 테디 안에서는 총 15명의 합격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번 101명 최종 합격자 달성에 이어서 116명 합격생을 달성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한 결과고요. 약 10명 넘게 채용하는 이번 공채에서 또 약 30%의 최종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점에서 자신감과 또 자부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열차 승무원을 꿈꾸는 여러분들의 그 꿈을 현실로 이뤄주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발로 뛰는 멘토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합격의 기쁨, 스펙 정보 공유에 앞서서 또 많은 분들이 이번 정규직 채용에서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에 많은 그 자소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고 또 정규직 채용이니 많은 학생들이 부푼 기대감을 안고 지원을 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 탈락이 거의 대부분이죠. 아무래도 이번 정규직 채용이 또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 바로 진행되는 채용이다 보니까 사실상 계약직 전 승무원들의 파티였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서류 합격을 했고요. 실제 최종 합격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턴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뭐 1차, 2차, 3차 인턴 채용에 합격해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상당수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서류 합격을 했고 또 최종 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최종 합격자 10명 넘는 그 사람들 중에서 전국에 약 10%만이 생 신입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열차 승무원 경력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번 정규직 채용에서
통해서 서류 합격 또 최종 합격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어렵고 너무 높은 벽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또 회사를 향한 비난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게요. 회사는 NCS 직무역량평가에 기조해서요. 직무역량이 확실한 사람들을 뽑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뭐 다양한 서비스 현장 근무 경력이 있다 한들 열차 승무원으로서 뭐 3개월, 6개월, 2년, 3년 근무했던 분들보다 초월할 수 있는 이보다 더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점에서는 자소서를 좀 정말 열심히 잘 썼다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점은 제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실제 근무 투입해보고 평가해서 이제 정규직 채용의 어떤 가산점, 이득, 메리트를 주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단번에 정규직 채용에 합격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인턴이나 계약직과 같이 현재 코레일 관광개발에서 이제 정규직 채용을 위한 그 트렌드 방향성을 좀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인턴도 계약직도 정규직도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면접의 어떤 수준과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면접 준비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 그래서 15명 합격생 중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총 12명이 스튜디오 테디 학생 출신이고요. 그리고 3명이 외부 첨삭과 특별 클래스 참여해서 저와 함께 준비하셨던 분들입니다. 또 한편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총 11명이 전직 계약직 승무원, 현 계약직 승무원 혹은 전직 인턴 승무원, 현 인턴 승무원, 그러니까 열차 승무원 이력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총 4명이 생 신입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 신입은요, 열차 승무원 경력 그리고 항공사 객실 승무원 경력을 제외한 정말 일반적인 경력을 가지고 합격을 한 분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최종 합격자 중에 딱 10% 정도가 생신입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4명이나 생신입을 합격시켰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면접을 잘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이 직무 역량에 대한 인성에 대한 팀워크에 대한 문화 적합성에 대한 기업에 대한 성실도, 정보력, 충성도, 애사심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된 분들은 정말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면접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경력이 전혀 없이 정규직 합격을 했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작년 정규직 채용에서도 KTX 부산 합격자는 영화관 경력 하나가 있었고요. 또 재작년 정규직에 채용에 합격시켰던 저희 학생은 경력이 제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케이스는 굉장히 희귀하고요. 희소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서류 합격이라는 기회가 운이 좋게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들 그 면접에서 이 면접관들을 설득시키는 거죠. 나는 전현직 열차 승무원들보다 아직 부족할 수는 있지만 내가 투입되었을 때 부족함을 보여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면접 과정 30분 동안 확실하게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이 그냥 에브리띵, 전부입니다. 전부. 또 그리고 이번 면접장은요, 어떤 면접의 분위기는 다소 좀 딱딱하고 조금은 좀 엄숙한 느낌이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본인의 생각, 경험, 역량, 가치관을 명확하게 전달한 분들이 합격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의 난이도도 굉장히 이전보다 많이 높아져서 대부분의 면접자들이 면접을 보고 나서 제게 후기를 보내줬을 때 멘붕이었다.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대로 답변을 거의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지원자들도 꽤 있었다라는 후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단순히 그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일반 정말 완전 기본 질문들만 준비해서는 합격이 어렵고요. 제가 이제 합격생을 많이 배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있는 이제 열차 객실 승무원 모의면접 시뮬레이션 파트 1, 2, 3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한 2년 넘게 이제 열차 승무원 합격자를 만들면서 수많은 기출문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수많은 기출문제 데이터를 제가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모든 답변들이 완벽하게 서비스 마인드, 가치관, 회사의 문화, 그리고 열차 승무원 이 직무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면접관이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답변을 만들고 숙지하고 또 무엇보다
무엇보다 진실되게, 실감나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표현했을 때 합격으로 이어지더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의 수준과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게 어쩌면 저의 탓도 조금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이 실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자랑스럽게 생신입 이분들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었고 어떤 부분을 좀 강점으로 보여줬기에 합격을 했나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생신입 4명 중에서 3명이 저의 학생입니다. 그리고 1명은 특별 클래스를 함께 해왔던 학생인데요. 각자의 어떤 특별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공항 직통열차 승무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열차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저와 함께 면접 준비를 3개월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공항철도 승무원으로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는 도중 이번에 KTX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명의 케이스는 사실 정말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친구예요. 총 6번을 지원을 했고요. 또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던 게 2번, 이번이 면접 3번째였고요. 서류 탈락만 또 이미 3번을 경험을 했고 총 6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정말 면접에서 이번에 박살을 내어 버려줬던 거죠. 그리고 또 열차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한 번 서류 탈락했다, 면접 가서 한 번 탈락했다라고 해서 막 좌절감을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준비하고 끝까지 면접에서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탈락했던 그런 이유들이 또는 사유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명 제 학생의 경우에는 호텔리어, 그러니까 또 관광지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마구마구 어필을 했었고요. 또 이제 한 분은 특별 클래스를 함께 했던 친구인데 이분은 코레일과 관련된 어떤 인턴 업무도 하셨고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경험, 활동사항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열차 승무원이 되고자 했던 그 의지가 경력, 경험, 교육사항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11명의 경우에는 인턴 승무원, 계약직 승무원으로 합격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어필을 했을 거고요. 또 동시에 경력, 경험, 교육사항 이제 3-3이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모두가 3-3을 채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최종 합격자들 중에서는 3-2, 2-3, 2-2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데리고 있는 합격생들은 모두 3-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공과 출신의 학생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키의 경우에는요 160 초반부터 170 정도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살, 4살 이런 나이대부터 29살까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정규직 최종 합격시켰던 학생 중에서 34살에 합격을 했던 친구도 있고요. 인턴 승무원 또한 33살에 합격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사실상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이번에는 30대 최종 합격자가 제 학생 중에는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30대들도 도전하고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본인의 직무 역량이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열차 승무원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되는지 전략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턴 계약직부터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또 이제 항공사 채용이 계속해서 문이 활짝활짝 열리면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셨던 많은 분들의 이탈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열차 승무원의 채용 공고는 필요하게 될 거다. 많은 인력이 계속 충원이 필요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이번 티웨이 항공에서 서류 합격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그런 전략이 최종 합격을 위한 빠른 전략이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력을 하나쯤은 갖고 있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바로 열차 승무원 경력도 되고 객실 승무원 경력도 되고 지상직 경력도 되겠지만요. 그래도 내가 면접에서 주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직무 역량 경력은 하나쯤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화관만 다니고 카페에서만 근무했는데 합격했던 친구도 있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생신입으로 합격했던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 내 안내데스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합격을 했죠. 그런 점에서는 내가 어떤 경력, 물론 열차 승무원, 객실 승무원이면 좋겠지만 일반 경력도 내가 면접에서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다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면접 준비를 제발 제대로 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116명을 합격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확실한 것은 면접 실력 덕분입니다. 말을 잘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거, 이를 통해서 내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오래 다닐 수 있고 열차 승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회사에 대한 공부, 직무에 대한 공부, 인성에 대한 공부, 롤플레잉에 대한 공부, 나에 대한 공부, 직무 성향에 대한 공부, 문화 적합성에 대한 공부,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공부했을 때 어떤 질문에도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본인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면접장에서 그냥 던지는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무언가가 궁금해서 던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열차 승무원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100명 넘게 이렇게 합격시킬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저희 학생들 덕분입니다. 제가 뭐 마술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고 뿅 하고 여러분을 합격시켜 드리는 게 아니죠. 이 과정이 힘들고 매일매일 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 트레이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면접 애티튜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애티튜드가 형성되면요, 어떤 외부 환경,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닥치면 언젠간 하겠지, 서류 합격하면 그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합격했다는 애도 있다던데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바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요, 면접장에서만큼은 나를 왜 안 뽑아줬지? 이렇게 하는 그 비난이 아니고요, 날 뽑지 않은 너희들은 후회할 거야, 너는 나를 뽑을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면접에 임해주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서 최종 합격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또 열차 승무원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방향성을 확실히 잡고 나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화이팅! 네,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은 완벽하게 테디 왕국, 스튜디오 테디의 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2년 9월 28일 기준으로요, 총 합격자 148명 달성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오늘은요, 얼마 전 있었던 정규직 채용 15명 최종 합격에 이어서요, 체험형 인턴 총 32명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전체 채용 인원이 총 6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32명이 최종 합격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 채용 인원 중에서 약 55% 합격자가 저희 스튜디오 테디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서류 합격은 78명, 78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합격이 32명 했기 때문에 또 서류 합격자 중에서 약 한 40에서 45%의 인원이 최종 합격의 인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2분의 1 확률로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턴 관련된 이 합격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제가 좀 정리를 잘 해뒀습니다. 관련된 영상들이나 합격 후기, 그리고 합격자들 스펙, 그리고 또 매번 채용의 동향들을 꼭 파악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 채용의 면접 분위기가 매 채용마다 다릅니다. 아주 예전에는 토론 면접이 항상 진행이 되었었고요. 또 코로나 이후에는 안내방송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가 직전 정규직 채용에서는 또 안내방송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조마다 또 어떤 케이스가 달랐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안내방송을 전혀 하지 않고 KTX SRT가 면접을 따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의 난이도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SRT 면접의 기출 문제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처음 면접 준비해서 간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특히 철도 산업에 대한 건 물론이고요, 시사, 이슈, 상식, 그리고 직무 관련 난감한 롤플레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 기출 문제들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고민 없이 답변을 원활하게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어필하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체험형 인턴 질문도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정규직 기출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어려웠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면접이 어렵진 않았는데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지원자들의 평균 실력을 계속 어떻게 상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저의 탓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택은 불가피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면접 질문도 직관적으로 하기보다는요, 좀 변형해서 적용시켜서, 그리고 애둘러 두르고 둘러서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정규직 기출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실제 면접장에 갔더라도 그 힘든 서류 합격의 행운을 얻어서 면접장에 가도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이게 답변으로 했을 때 답변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최종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와 관련된 이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 가장 아래쪽 밑단에 보면은 제가 작성을 해둘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를, 그리고 참여해서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긴 하지만 그 기출문제들을 좀 보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볼 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근본 채용의 경우에는 면접 질문이 개별적으로 4개, 많게는 5개까지 나왔고요. 꼬리 질문도 나왔고요. 외국어 관련된 질문을 받은 지원자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굉장히 면접의 어떤 심도, 깊이, 난이도가 높아졌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열차 승무원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자질들은 끊임없이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자, 보이스와 애티튜드, 직무 전문성, 직무 성향, 적합성, 기업 분석, 산업 분석, 롤플레잉, 외국어,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합격을 정말 많이 했다면 저는 그 비결은 특별 클래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클래스에서는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기출 문제들에 대한 풀이, 가이던스, 올바른 방향성, 다만 직무 역량을 가미하는 그 방법까지 들어가고요. 심화된 기출 문제, 또 최근에 정규직 관련된 기출 문제, 그리고 롤플레잉, 안내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를 도움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장에서 딱 떠오르는 그 문장이나 딱 떠오르는 그 정보, 팩트 인포메이션 이야기하는 순간 면접관의 귀를 사로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답변일수록 여러분들이 열차 승무원만을 준비했고 열차 승무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면접장에서 말이에요. 근본 채용에서는 롤플레잉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롤플레잉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합격이 판가름이 났습니다. 우선 이제 최종 합격자 32명 이 지원자들의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의 합격자들만의 데이터이고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여자 기준 22살이 최저, 30살이 최대,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32살이 최대였습니다. 나이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내가 노안이지 않는 이상, 내가 너무 동안이라서 애기 같지 않은 이상. 학교 전공은요, 2년제, 4년제 할 거 없이 정말 다양하고 전공들도 다양합니다. 학과 전공도 사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성이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죠. 자, 경력 경험 교육사항은 경력 경험은 합쳐서 3개, 교육은 3개인데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3개를 가득 채웠고 2개만 작성한 분들도 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 경험 같은 경우에는요, 2개 합쳐서 3개가 대부분이지만 2개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저로는 경력 하나 혹은 경험 하나만 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경력이 제로였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 경험만 1개를 넣고 경력이 제로였는데도 체험형 인턴의 면접 실력으로 합격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큐 패스 있죠. 이제 열차 승무원 온라인 교육 과정, 이것을 들은 지원자들은 교육에 넣은 사람들이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다양한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5번 서류 탈락 끝에 면접 기회를 얻어서 최종 합격한 사례, 5번 면접 끝에 최종 합격을 이룬 사례, 3번의 면접 탈락 이후 수차례 서탈 그 끝에 4번째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사례, 7번 서류 탈락 그리고 2번 면탈 끝에 최종 합격한 사례, 4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이 이제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지만 제대로 준비했을 때는 결국엔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면접을 보러 간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직무 역량과 실력을 증명해내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꿈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엄청난 꿈이라고 하기에는 열차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꿈이 너무 멀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인 스펙을 갖추고 어느 정도 준비와 실력을 갖춘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꿈이 아니라 그냥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차 승무원이 되는 것은 저는 그리 어렵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상세히 글을 남겨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합격 후기 그리고 인증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정말 귀한 자료이고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 이제 블로그 작성에서 참여하는 기출문제 이벤트를 진행할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시간 투자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명 최종 합격을 하는 그날까지, 테디 왕국 코레일 관광개발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